시간입니다. 세 문제만 풀면 돼요. 개념은 새롭게 하나 나갈 거고 10번하고 11번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선 안에서 해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그 아래와 같은 관계가 성립할 때, 관계가 겁나 복잡하죠. 그럴 때 1번부터 5번까지 보기 중에서 항상 성립하는 거, 그러니까 A하고 B가 가지게 되는 관계로서 맞는 것을 골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 문제가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집합의 연산 법칙을 써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관계가 나와 있냐, A 교집합 B하고 A 차집합 B를 합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수학의 연산을 함에 있어서 중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정리하려고, 소괄호 뒤에 있는 A 차집합 B, 그거를 뭐로 고쳐야 된다? A 교 B 여로 고친다. 원래 앞에는 A 교집합 B가 있었고 그거하고 B의 교집합이 A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교집합, 합집합, 교집합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 뭐 해야 되는 거냐면 분배 법칙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로 묶어줄 거냐면 A 교집합, 그리고 뒤쪽에 붙어있는 녀석들을 B하고 B의 여집합을 합쳐준다. 그거 교집합 B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A가 되는 거다. 자, B랑 B의 여집합을 합치면 뭐가 될까요? 전체 집합 U가 되겠죠. B하고 B가 아닌 걸 합치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A 교 U 교 B가 A가 되는 건데, 여기 다시 A하고 U의 교집합은 뭐가 돼요? A가 되겠죠. 그래서 A 교 B가 뭐가 된다? A가 된다. 그래서 A가 있고 B가 있는데 A하고 B의 공통되는 부분을 계산했을 때 A가 된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다시 말해 어떤 상황이냐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 되는 상황을 길게 늘어뜨려서 문제로 만들어 놓은 상황인 겁니다. 이해될까요? 자, 그래서 지금 A가 B의 부분 집합일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지금 1번 A하고 B랑 합쳤을 때 공집합입니까? 말도 안 되죠. A가 U인 것도 말도 안 되고, A랑 B랑 같을 수도 있어. 왜냐면은 부분 집합 중에는 진부 부분 집합 제외하고 자기 자신이랑 같은 경우도 있잖아. 근데 항상 성립하는 걸 골라야 되는 거니까 4번을 지금 고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A가 B의 부분 집합일 때 A하고 B를 합치면 B가 되겠죠. 전체 집합 U가 되는 건 아니죠. 맞습니까? 그래서 1번, 2번, 4번, 5번 다 확인했는데 다 틀린 말이고, 항상 옳은 것은 뭐냐면 3번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A가 있고 B가 있고 전체 집합 U가 있고 A의 여집합을 색깔로 표현을 해본다면 요게 됩니다. 이 노란색 칠해 놓은 부분이 지금 A가 아닌 A 여집합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B의 여집합 부분은 B가 아닌 것들이니까 바깥쪽에 색칠해 놓으면은 요거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빨강이하고 노란색 형광펜 중에서 봤을 때 누가 더 커요? 노란색 형광펜이 더 크죠? 그래서 B의 여집합이 A 여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항상 뭐가 성립하냐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면 두 녀석의 여집합 사이의 관계는 반대로 뒤집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가 B의 부분 집합일 때 항상 성립하는 것은 B 여집합이 A 여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하나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에 보니까 두 집합 A하고 B가 있는데, A는 모임인데 집합이니까 누구의 모임이냐면 스몰 x들의 모임인데, 어떤 스몰 x냐면 여기 있는 이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x들이고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인수분해했을 때 x 마이너스 4하고 x 플러스 1 두 개를 갖다 곱한 걸로 표현이 되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아래로 볼록하고 어디서 만나냐면 마이너스 1과 4에서 만나서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실수 전체의 집합이 집합 A의 원소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집합 B도 마찬가지로 2차 부등식을 풀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P도 뭔지 모르고 Q도 뭔지 모르니까 인수분해를 못해요. 그런데 마지막 나와 있는 정보가 그 A하고 B의 교집합을 계산해 봤을 때 A하고 B의 합집합을 계산해 봤을 때 이렇게 만들어진대. 그러니까 지금 수직선 상에다가 여기는 요 A라고 하는 집합이 나타내는 범위를 생각을 해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4까지고 그 다음에 A 교집합 B가 1에서부터 4까지니까 여기가 1이야.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래야 A하고 B의 공통되는 부분이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고 두 번째로 A하고 B를 합쳤더니 빨강이 파랑이 다 합쳤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에서 6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디서 끊어줘야 되는 거냐면 여기는 요 6인 지점에서 끊어줘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걸 만족하는 범위는 x-1, x-6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 어디서 만나냐면 1하고 6 이렇게 1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얘를 거꾸로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6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두 개를 갖다가 비교를 좀 해보시면 p가 마이너스 7 q가 6 그래서 q 빼기 p의 값은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 거다? 13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 게 11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필수이제 11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마지막 개념 하나 하러 갑니다. 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새로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집합인데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유한집합이라고 써져 있죠. 이유가 뭐냐면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무한히 많을 수도 있어요. 모든 자연수들의 모임이라고 해도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명확하거든. 근데 문제는 자연수는 개수가 무한히 많기 때문에 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소의 개수라고 하는 개념은 어디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한집합에서만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경우에만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이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하는 건데 A 합집합 B는 A에만 있는 것도 있고 B에만 있는 것도 있고 A하고 B에 동시에 들어가는 것도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여기가 A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여기가 B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A의 원소의 개수하고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했습니다. 미안해요. N이 빠졌어요. NA하고 NB를 더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NA하고 NB를 더했는데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반드시 한 번만 카운팅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저 A 교집합 B에 들어가는 부분, 공통되는 부분은 A에서도 한 번 카운팅이 됐고 B에서도 한 번 카운팅이 됐죠. 그래서 그걸 갖다 빼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가 된다. 그런데 만약에 A하고 B가 서로소면, 서로소라는 건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면 공통되는 원소가 없으면 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런 경우에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A의 원소의 개수하고 B의 원소의 개수, 미안합니다. 여기도 N이 빠졌어요. NA랑 NB 두 개를 갖다 더해서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A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가 아닌 것들이니까 전체에서 A 원소의 개수를 빼시면 되겠죠. A 합집합 B 여집합은 전체에서 A 합집합 B 원소를 빼면 되는 거고 A 차집합 B는 어느 부분을 말하는 거냐면 A에서 A하고 B의 공통 부분을 빼서 만들어주는 거니까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갖다 빼서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다. 합집합에서 B의 원소의 개수를 갖다 빼도 A 차집합 B가 된다. 그 다음에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A 차집합 B는 A에서 B만큼을 갖다 뺀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NA에서 NB를 갖다 빼서 만들어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카운팅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의미는 없는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도 있습니다. 얘는 NA하고 NB를 더하고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갖다 빼서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어려운 건 아니고 문제 나와 있는 저 식에서 NA 교비와 NA 합집합 B의 위치를 바꿔서 만들어낸 공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귀찮은 게 이 3개짜리 공식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문제에서 다루진 않겠지만 3개짜리는 뭘 말하는 거냐면 A가 있어요, B가 있어요, C가 있어요. 이렇게 집합이 구성되어 있을 때 A 합, B 합 C니까 요만큼 부분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저 부분들의 원소의 개수의 합은 NA, NB, N이 자꾸 빠졌네. 미안합니다. NA, NB, NC. 원소의 개수 하나씩 더하고 여기 뭔가 중첩되는 교집합 부분들 한 번씩 빼고 마지막 가운데 겹쳐있는 부분을 한 번만 더해서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다. 뭐 증명은 그 안에 들어가는 영역들을 뭐 1번, 2번, 3번 놓고 볼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냥 하나씩 다 더하고 교집합되는 거 다 뺀 다음에 3개 교집합되는 걸 더한다의 패턴으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만 설명드리고 마지막 문제 풀러 가보도록 하죠. 12번입니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하여 NU는 40, NA는 30, NB는 15.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가 나와 있냐면 A여 교비 여 의 원소 개수가 있는데 A여 교비 여는 드모르간의 법칙을 거꾸로 쓰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에요. 그래서 얘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개가 되는 거고 전체가 몇 개였어요? 40개였죠? 전체가 40개인데 A 합집합 B가 아닌 게 4개가 된다는 건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다? 36개가 된다는 거겠죠. 합쳐서 40개. 그래서 NA 합집합 B는 36인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공식 중에 하나가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하고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한 번만 카운팅을 하는데 A 합집합 B를 A하고 B 따로따로 갖다 계산하면 교집합 부분은 2번 카운팅이 됐으니까 그걸 한번 보정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뭘 갖다 빼줘야 되는 거냐면 A 교집합 B를 갖다 빼줘야 된다. NA는 30, NB는 15 거기서 교집합을 갖다 뺀다. 그래서 45에서 NA 교비를 갖다 빼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그 교집합 부분의 원소의 개수는 9개가 된다 라고 정리하실 수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12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